아이고, 자 봅시다. 일단 뭐 질문이니까 질문 먼저 좀 볼게요. 자, 중3 내용이죠, 그렇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3,9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만들어요? 굳이 이 식을 보고 PQ를 찾는 것도 맞겠지만 꼭지점을 보면 대번에 이 식을 만들어야 되죠. 표준형 A 바로 X에서 3에서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해야지 3,9가 꼭지점이 되는 거겠지. 맞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A만 찾으면 되죠. 요 A를 찾기 위해서 문제를 보니까 이 점을 지난다 그랬죠. 지난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대입을 해주니까 두 번째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7은 a 곱하기 5 대입하니까 4가 됐겠죠. 2제곱 플러스 9. 그럼 여기 마이너스 16이 되고 여기 4a니까 a가 얼마더라? 4더라. 자, a 값 4. 아니 그러면 PQ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P죠. 얘가 뭐가 되죠? Q가 되죠. 둘이 비교해 보니까. A가 마이너스 4 아니에요? A 마이너스 4. 미안.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P는 3, Q는 9. 그래서 A 빼기 P. 자, 마이너스 4에서 3 빼고 9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2가 되다. 이렇게. 자, 다음 몇 번이라고 그랬죠? 7번이요. 7번 다음에 10번.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2차 함수 중3 거 정리하는 거지? 여러분, 어려운 내용도 중요한데 중3 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왜냐? 중3 내용도 안 돼 있는데 고등 거를 어떻게 합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져 있죠. 이 세 점 중에서 포인트를 봐야 돼.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축의 방정식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 중에 x절편이나 y절편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 보니까 자, 얘는 뭐다? x가 0일 때 y 값이죠.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y 절편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얘랑 얘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공통적인 특징이 없어요. 뭐 x 값이 같던가 y 값이 같던가 아니면 y가 0이다던가 뭐 x절편이다던가 이런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알고 있죠. 자, y절편 가지고는 아까와 같은 이런 식은 만들 수가 없죠. y는 a 바로 x-p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은 만들 수가 없다. 또는 x절편이라는 해를 알았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는 이 풀이도 불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되는 거냐? 단순 무시각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얘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이 c 하나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y절편이라 나왔잖아요. y절편이 6 맞나요? 그래서 얘가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 A, B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냥 이거 대입해야지, 단순하게. 제일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Y 대신에 14, X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4A 마이너스 B 2로 나누니까 7은 2A 마이너스 B 됐지? 자, 다음에 두 번째 9를 대입합시다. 자, 9는 Y 대신에 9는 X 대신에 이제 3 대입하면 되겠죠? 아, 미안. 요거 안 써버렸네, 뒤에 여기 6 안 써버렸네. 플러스 6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렇죠? 맞지? 그러면 2a-b는 4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3 것도 보내줘야지. 자, 다음 가보도록 하죠. y 대신에 9를 대입하고 x 대신에 3을 대입했으니까 9a 더하기 3b 더하기 6이죠. 자, 3으로 나눠버릴게요. 이번에는 3은 3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됐겠죠. 자, 이항하니까 3a 더하기 b는 얼마나? 1이더라.
따라서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면 돼요?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2a-b는 4더라. 자, 3a 더하기 b는 얼마? 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둘이 뭐 해버려요? 더해버리면 되겠네. 따라서 5a는 5. 고로 a는 얼마죠? 1. a가 1이니까 b 값은 얼마? 여기다 2를 대입해버리면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라고 2를 이제 저기다 대입합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죠. 자, 이거 꼭지점 찾는 거 되게 쉬워요. 알겠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 무슨 볼록이죠? 아리로 볼록이죠? 아리로 볼록이니까 얘는 축 x값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맞니? 축의 방정식이 뭐였었죠? 외워야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만 할 줄 알아도 꽤 많은 문제를 풀지. 혜승아 보고 있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1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이 축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축은 꼭지점의 x좌표를 말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꼭지점의 x좌표니까 요 1을 어디다가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자,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얼마? 3번 1,5가 된다. 됐지? 요런 풀이가 있다. 자, 요건 좀 귀찮죠? 어렵다는 건 아니야. 그냥 귀찮지? 자, 이거 가지고 그냥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A, B, C 찾고 마지막에 꼭지점 좌표 찾는 그냥 쉬운 문제야. 그냥 풀이가 둔 것뿐이지. 자, 다음에 이제 10번. 10번. 자, 10번 이번에 시험에 뭐 나온 거는 아닌데 나왔나 이게? 이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뭐 유사한 문제들은 있었죠. 자, 뭐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자,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다. 요 그래프가 x축하고 뭐 했다? 접했다 그랬죠. 자, 우리가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 뭐다? 이 x축하고 만나는 x값 그게 바로 뭐다?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x축하고 접했다라는 거는 그런 x값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 바로 해가 한 개였다. 해가 한 개다. 그럼 2차 방정식 생각해 보세요. 바로 뭐죠? 판별식은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루틴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풀이는 판별식은 0이다. 이것만 쓰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x 앞의 개수가 짝수예요. 따라서 d''을 2로 쓰면 되겠죠. 짝수 공식 꼭 활용하세요. 자, 4분의 d죠.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 되게 쉬운 거죠. 요거 잘 이해하시면 돼. 이해라기보다 그냥 뭐 외워도 되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건 외워야 돼. x축과 만나는 점 그거는 해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질문. 다음 18번이요? 그 전에 있나요? 18번 전에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넘어갈게. 자, 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의 목표는 명절 전까지 1차 고등식까지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2단원 남아있지, 그치? 오늘 2차 함수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조금 나가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고차 방정식을 끝내고요. 금요일날 1차 고등식하고 그리고 여러분 명절 연휴 보내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자. y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죠. 자, 여기 x좌표에다 별표하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해죠. 그 해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다 풀었죠, 그쵸? 뭐예요? 두근의 곱이지, 그치? 두근의 곱이니까 2분의 a죠, 그쵸?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끝났잖아.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냥 해석이죠, 그쵸? 이 멘트가 제일 중요한 거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이거 해였네. 그럼 결국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죠? 함수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이는 방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해야지 2차 함수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2차 함수는 2차 함수대로,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돼. 이건 이거대로 외우고 저건 저거대로 외우고. 알겠지? 그래서 풀이를 다양하게 가져가라. 나는 근데 풀이를 다양한 것보다는 한두 개 가지고 우려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자, 다음 질문. 21번. 자, 21번 가보죠. 여기 보니까 자, 두 상수 A, B가 있는데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0에서 x축과 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판별식은 0이다. 해가 하나다 이 말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자, 근데 이 점에서 접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겠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 풀이를 이렇게 가져가는 친구가 있어요. 보세요. 자, 1,0이니까 y 대신에 0, x 대신에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거죠. 판별식을 쓰니까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다. 자,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연립하죠? b 대신에 얘네를 이항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걸 어디다가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마이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 되고 a 플러스 2제곱은 0이 되니까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다. 그럼 a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b 값은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한 친구는 이것도 굉장히 깊게 공부한 친구야. 근데 오히려 단순하게 식 만들기를 잘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버려요. 바로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쵸? 자, x축과 접했다는 것은 해가 하나다라는 거죠.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은 0을 썼어요. 그런데 판별식은 0이라는 건 중근인 거고 결국에 이거는 무슨 식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뭐다? 최고차항 계수 1, x에서 1 빼고 0 제곱. 됐니? 자, 이 말이죠. 왜? 이 말이잖아. 아리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x축하고 접했다 이 말이잖아요. x축하고 접했는데 어디서 접했다? 1,0에서 접했다. 바로 이게 꼭지점이 되는 거죠. 꼭지점. 그래서 얘가 꼭지점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친구는 좀 더 깊게 공부한 친구예요. 좀 더 깊게. 식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꼭지점이구나. 뭐 때문에? 여기서 접했으니까. 그래서 이 풀이가 훨씬 더 응용 문제, 심화 문제 풀 때 필요한 풀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훨씬 더 세련된 풀이야. 세련된 풀이. 자, 그래서 y는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는 1. 좀 더 쉽게 풀리지, 맞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b에다 누구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하고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죠.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런 풀이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이제 3번 풀이를 할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예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자, 아리로 볼록인데 두 점에서 만났겠죠? 왜 두 점에서 만나요? 0이 되는 x값. 자, y가 0이 되는 거. 이 y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해였잖아. 2차 방정식이 해.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3. 그치?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 이걸 인수분해 하지 않고 푸는 친구도 있어요. 인수분해 하지 않고 푸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야. 아,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야, 네가 알파 해, 네가 베타 해. 어차피 해일 거니까. 맞니?
그래놓고 이 거리가 뭐가 되는 거죠? 두근의 차일 거잖아. 두근의 차니까 나 그냥 이거 공식 적용할게. 어떻게 공식 적용하죠? 절대값 a분의 루트 뭐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루트 9 그럼 3 바로 끝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마지막 계산법을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친구도 있는데 만약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 이 공식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 풀이 하나로 조져버리는 게 제일 좋다.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도 다양한 풀이법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풀이를 적극 활용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거,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풀이를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 왜? 이걸 보자마자 판별식은 0이다를 유도해냈잖아, 그렇지? 그것도 좋은 거라고.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다양한 풀이 중에서 쓰는 과정이 제일 적은 풀이가 좋은 거야. 쓰는 게 제일 적어야 돼. 연산을 한 5분을 해. 5분에서 답 내는 거랑 한 1, 2분에서 답 내는 거랑 훨씬 세련된 거잖아, 그렇지? 쓸데없는 풀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수학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뭔가를 막 써서 푼다, 막 푼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거야, 그렇지? 그냥 막 쓰고 있다면은.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하세요. 다음 질문 없나요? 없니? 없어? 26번. 26번? 네. 23번은 안 해도 되냐? (23번도) 한번 해줄게. 보세요. 이거 발표하세요. 이런 문제는 푸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잘 봐. y는 fx죠, 그쵸? 자, 오른쪽 그림 것 같다. 오른쪽 그림 보니까 딱 두 개만 있죠, 그쵸? 이거 하고 26번 해줄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해라고 한다고요. 해가 마이너스 3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x에서 해는 누구죠? x잖아요, 그쵸? x니까 결국에 첫 번째 뭐다? f-3은 0이고 f2도 0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요 식을 0으로 만드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은 누구냐? 2x 빼기 1이 두 근이 아니고 여기 x. 요 놈이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근을 뭐라고 놓는다? a하고 b라고 놓는 거죠. 됐니? 그럼 그대로 여기다 또 대입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f 2a 빼기 1은 0이다. 푸는 게 똑같아. 이거 방정식하고 똑같죠? 아까 여러분 학력평가 본 문제랑 똑같지, 그치? 그래프만 없을 뿐. 그래프 없고 해라고 나왔을 뿐 똑같은 문제다. 그러니까 함수나 방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 3이 있으면 0이 되니까 얘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3. 괄호 안에 2가 있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면 돼요? 2. 그럼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풀이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 2b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b 값이 얼마? 2분의 3. 따라서 네 번째 둘이 뭐하라 그랬죠? 더하라 그랬죠, 그렇죠? 둘이 더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좋은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좋은 문제라는 건 저런 걸 말하는 거야. 아까 20 몇 번이죠? 22번. 아, 22번인가? 1번이었죠. 아까 질문한 게 21번도 좋은 문제야. 알겠지? 20 몇 번 질문이라고? 26번? 네. 26번은 이제 쉬운 문제죠? 26번은 쉬운 문제. 자, 봅시다. 2차 함수 y는 6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3x 빼기 k가 만나도록이죠, 그렇죠? 자, 이 만나도록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얘는 무슨 볼록이죠? x제곱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 자, 얘는 x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지.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누구랑 만나고 싶어요? 얘랑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만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첫 번째 거는 만나는 교점이 두 개다. 그 교점의 x값을 연립방정식에 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가 두 개가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얘는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은 0이다. 고로 얘를 통틀어서 만난다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의 반대잖아. 그치? 만나지 않는다가 뭐야? 판별식은 0보다 작다잖아. 요거의 반대값. 바로 이걸 써먹는다는 거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됐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얘네가 이런 거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누가? 얘랑 연립한 거에 판별식이 0 이상인 거예요. 따라서 연립을 해줘야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2x는 3x 마이너스 k 이항합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더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별식 들어가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24k는 25 이하가 되니까 k는 누구 이하가? 24분의 25 이하가 되더라. 됐죠? 여러분 연장서 할 때 좀 수업을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숙제 좀 열심히 하셔야 돼. 나중에 좀 일찍 부를 거야, 여러분. 일찍 불러서 저기 빈 강의실 있더라 하나. 거기다 들어가서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명절 연휴까지는 내가 눈 감아줄게, 알겠지? 명절 연휴 지나고 금요일날 숙제 검사 하지, 그치? 숙제 검사 할 건데 그때 해서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일찍 오기로, 알겠지? 명절이 언제예요? 명절 연휴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잖아. 다음 주 월요일날 쉬니까. 뭘 쓰시는 거예요? 6일. 토, 일, 월, 화, 수, 목 6일 쉬잖아. 그리고 금요일날 나오는 거야, 너네. 금요일날 하루 또 빡시게 하고 또 주말 토요일 일을 또 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할만해,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 네. 자, 38, 37. 37까지가 숙제였어. 37까지가. 자, 그럼 거기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몇 개 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형을 내가 다 풀어줬었지? 네. 그지? 아마도요. 유형은 다 풀어준 것 같아요. 다 풀어줬는데, 그러면 함수 그냥 보도록 합시다. 몇 개 어려운 것들만 한두 개만 좀 볼까? 어디를 볼까? 뭐 어려운 게 있어야지. 어려운 게 없어. 37번 하나 볼까요? 마지막? 37번까지가 숙제니까. 자, 37번. 자, 요거 두 개 봐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x, y는 x 더하기 b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 교점의 x 좌표죠, 그렇죠? 교점의 x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이거를 외우라 그랬죠. 연립 방정식의 해다. 이게 핵심이야.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이 만난 이 교점과 이 교점의 자, 요놈의 x좌표랑 요놈의 x좌표 여기랑 여기 있는 값이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해가 얼마죠? 1 빼기 루트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얘는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는 아직 모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는 x 빼기 b다. 자,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마이너스 b는 0이 됐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 유리수란 말이 있어요. a, b가 유리수다. a, b가 유리수라는 거는 x 앞의 개수도 유리수고 상수항도 유리수고 x제곱의 개수 얘도 유리수라는 거죠. 개수가 전부도 유리수인데 이 근이 이게 근이잖아. 근이 무리수예요. 근이 무리수. 그러면 또 다른 근 얘는 뭐가 된다? 바로 혈례근이 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잖아. 그렇지? 혈례근. 두 근을 찾아버린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 빼기 루트 3과 1 더하기 루트 3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풀어버렸죠. 두 번째 뭡니까?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쓰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 빼기 1이 된다. 그리고 2는 a 빼기 1이니까 a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1 빼기 루트 3하고 1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b가 됐겠죠. 이거 a분의 c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얼마? 합차니까 1 빼기 3이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b니까 b가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빼기 b는 3 빼기니까 답이 얼마? 1. 이렇게 나왔겠지. 자, 이것도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내용이죠. 그쵸? 단 해석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얘가 해였다. 교점의 x좌표가 해였다. 이걸 선생님이 왜 다시 풀어주냐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야. 중요하니까. 2차 함수. 자, 2차 함수를 떠나서 함수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가 만났다. 만났는데 그 교점의 x좌표는 무조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꼭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끝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2시간 중에 1시간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야. 알겠지? 1시간 동안. 그래서 풀어보고 설명 듣고 풀어보고 설명 듣고 풀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74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라는 게 풀이하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x절편, y절편 이런 기타 기초적인 좌표나 성질을 통해서 푸는 연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해석해서 푸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 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되게 쉽죠. 왜? 뭐 이런 거잖아.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 해. 두 그래프가 만났다. 교점의 x좌표도 해. 이것만 알면 다 푸는 거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같다. 근데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다?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지우야. 오케이? 자, 이제 2차 함수에서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거 갑니다. 아작나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부는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졸면은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다 던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풀이법 최대 최소입니다. 미친 듯이 출제가 돼요.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그래 대충 하고 넘어가지 뭐 한 문제 틀리고 말지 한두 문제 나오면 틀려버리지 뭐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가니까 수원 과정에서 얘가 또 나와. 이 풀이법. 그럼 또 한 두세 개 틀려요. 자, 수투 갔던 애가 또 나와. 미적분에서 또 틀리는 거야. 계속 나와요. 이 풀이가. 이걸 또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겁나 많아요. 왜? 아이들이 제일 못하니까. 여기서 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 배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할 거다. 나가죠. 자, 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자, 실수 전체일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x 값으로 어떤 수든지 다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2차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 x도 뭐라고 할 수 있죠? p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은 서로 뭐한다?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얘랑 얘랑 같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때 x제곱의 개수 a라는 건 뭘 말하죠?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을 말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양수인 전제하에서 뭐 했다? 아래로 볼록을 그렸어요. 자, 이때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x 값이 p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값이 q일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 왜 y 값이 최소값이냐? 내가 x 값을 뭘로 대입하는 거죠? 실수 전체로 대입하는 거죠. 그럼 저기 작은값부터 이렇게 막 대입을 했어. 이렇게 막 대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y 값이, 이 y라는 값이 어떻게 되죠? 점점 내려와요.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가 마지막으로 제일 작죠. 그러다 다시 점점 올라가요. y 값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커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y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죠.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거는 위로 크고 아래로 작다를 최대 최소라고 말하는 거지 좌우로 최대 최소는 말 안 하죠. 그렇죠? 맞니? 내가 x에다가 뭘 대입했더니 그때 결과물 y가 크냐 작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됐나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밖에 안 나오죠? 가장 낮은 지점, 최소값밖에 나오지 않는다. 됐지? 자,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x값 p에서 최소값 q를 가졌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x값 p에서 최소값 q, 이 pq가 의미하는 게 뭐야? 꼭지점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꼭지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최대값은 당연히 없는 거죠. 왜? 아니 이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점점 커져가는데 어떻게 최대값을 알 수 있겠니? 몰라서 없다라고 하는 거지, 맞니? 있긴 있겠지 어딘가에는. 근데 너무 커서 몰라서 그냥 없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야.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위로 볼록이 되었겠죠. 자, 위로 볼록이 되다 보니까 x 값을 이렇게 내가 막 점점 대입하다 보니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가죠. 그렇죠? 점점 커져가다가 어디서? 이 꼭지점에서 뭐를 갖게 되죠?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가장 큰 값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맞나요? 점점 작아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인 포물선에서는 뭐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다 어디서 생기죠? 축의 방정식에서 생기죠. 그렇죠? 이 축의 방정식도 뭐예요? x값 p죠. 그렇죠? 자, x값 p에 생깁니다. 왜? 축의 방정식, 이 축하고 포물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니까. 또 위로 볼록이어도 뭐가 되죠? 축하고 만나는 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 축이 또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잘 봐봐. 여기는 y 값이 점점 감소하죠. 그렇죠? 지우야. 근데 이 축을 지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지. 그렇지?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어버려요. 성질이 감소하다 갑자기 증가해버려요. 자,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려요. 함수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뭐하러 외워?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는 꼭지점 구하는 방법,
축을 구하는 방법. 아, 축이라는 건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할 수도 있겠지. 이거는 외워야죠.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그래프를 잡고 그려보고 해석해보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 그냥. 아, x값. 내가 x값을 이런 식으로 점점 x값을 증가시키니, 그지? y값은 어떻게 돼? 아, y값은 아니 증가하다 갑자기 축을 지나니까 감소하네? 이런 식으로. 그지? 맞니? 증가하다 감소하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축에서 바뀐다. 아, 축에서 최대값 갖는다. 아, 축에서 최소값 갖는다. 왜? 축하고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서는 뭐밖에 안 생긴다? 최소값밖에 안 생긴다. 위로 볼록에서는 최대값밖에 안 생긴다.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지? 그리고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너무 작아서 모를 뿐 없다. 그리고 아까 똑같이 x값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다? p랑 q가 꼭지점을 말하는 거죠. 왜?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다 풀었니? 그래도 풀어봐. 아직 종 안 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넘어가서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82페이지. 아빠 친구들도 이것만 가지고 쭉 했습니다. 하고 또 이게 잘 되면 또 뒤에 가는 거지. 자, 여기 38번 한번 가볼까요? 종이 쳐버릴 것 같은데. 보죠. 여러분, 다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자, 이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러면 1번은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그럼 최대를 가질까요? 최소를 가질까요? 최소를 가질 거예요. 어디서 갔죠? 축에서 갔겠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이 축의 방정식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축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럼 꼭지점이라는 거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대입을 해버려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0. 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놔두고 교재 꺼내서 좀 이따 풀어봐. 알았지? 예전만요.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거 있대. 그러면 내일 와서 애들 뭐 봐줄 때 물어봐. 알았지? 다시 한번 봐봐 그 영상. 왜냐면은 중3이니까 이제 머리도 다 컸으니 그 정도 말하면 알아먹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지우야.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축이 있습니다. 이 축하고 만나는 이 점에서 뭐가 생긴다? 최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최소값은 누구냐? x값이 최소가 아니야, 그렇지? 누가 최소야? 위아래로 돼 있는 y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x는 좌우로 대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더라? 가장 낮은 y값이더라, 맞니? 그 위로는 더 큰 y값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y값은 어떻게 구하죠? x값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치? 자, 대입을 해줘 보니까 어떻게 되죠? 9, 2,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17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최소 값이 되는 거지. 됐니? 심플하죠?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x제곱 앞의 개수가 음수죠, 그쵸?
음수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리세요. 무슨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어디서 축 x값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라니까 얼마가 되죠? 1 아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꼭지점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 맞니? 그럼 이 y값 어떻게 한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10 플러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이 최소값이 얼마가 되죠? 6이 되겠지. 근데 이건 최소가 아니라 뭐가 되죠? 최대값.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최대가 6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풀어보면은 자, 여기 유형 7번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유형 7번. 자, 얼마나 쉽냐? 자, 이거 무슨 볼록이죠? 위. 위로 볼록이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 최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x값 얼마에서? 마이너스 3. 3이겠죠? 아니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얼마?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2의 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 꼭지점이 얼마다? 3, 3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 18 빼기 11.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자, 다음 거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불러. 아리로 볼록이죠. 자, 아리로 볼록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 x값 얼마? 얼마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됐겠죠. 그쵸? 마이너스 2a분의 b라니까 마이너스에서 최소가 나온다.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2 빼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됐겠죠?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풀어보시냐? 여기 3, 4, 5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자 39번, 40번 이렇게 두 개를 총 5개를 풀어보는 거 알겠지? 자, 지금부터 빨리 풀어보세요.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좀 푸는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 돼야지 뒤에 게 되지. 자,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이거 다 하고 이거. 자, 갑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이 표를 보지 않습니다. 자, 전부 다 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지 않고, 자, 요것만 딱 보면 돼. x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 아까는 x의 범위가 없었죠? 없다기보다는 x가 모든 실수였지, 그치? 구간이 없었다라는 거야. 구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고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최소,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최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구간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이거 화살표가 있네.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a에서 b 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A하고 B 사이에서만 내가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 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축의 값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이거 못 외우면 나가리 됩니다. 3학년 1학기 시험도 나가리 알겠지? 자, 그럼 대부분 여기서 뭐를 가져야 돼요?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x값의 범위 a부터 b 사이라는 놈이 만약에 a부터 b라는 범위가 이쪽 축보다 왼쪽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 축에서 갖는 꼭지점에서 갖는 최소값이 진짜 최소값이 될 수가 없죠. 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줄 거거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y-값을 가질 거거든. 그럼 y-값 중에 제일 큰 게 여기가 되겠죠. 제일 작은 게 여기가 되겠지. 맞니? 그래서 여기는 최대가 될 거고 여기는 최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번에도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구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A부터 A가 여기 있어요. 근데 B는 여기 있어요. 자, 축으로부터 누가 더 가깝죠? B요. B가 더 가깝죠. A는 좀 더 멀죠. 네. 그러다 보니까 A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고요.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y 값이 줄어들다가 이 점 꼭지점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 이 구간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죠? 축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축이 들어와 있으니까 감사하게도 이 축에서 뭐가 생겨요? 최소가 생겼겠죠. 가장 작은 값. 자, 높낮이만 봐도 얘가 제일 높죠? 최대지. 여기가 제일 낮죠? 최소죠. 그 다음 얘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닌 어정쩡한 놈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맞니? 왜? 여기서 줄어들다가 가장 작았다 다시 커지잖아. 그치?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다시 아래로 볼록이 있죠. 여기 축이 있죠. 이번엔 구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A에서 어디까지? B까지. 자,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됐겠죠. 그렇죠? 그럼 y-값은 높낮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얘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이라도 똑같아요. 풀이법은. 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축이 있는 거죠. 자, A부터 B까지인데 A가 여기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B를 여기라고 칩시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 선을 긋는 이유는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높낮이를 정확하게 체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니? 요 위에까지는 그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대용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고 이 부분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한 번 더 가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그려서 어디 부분이 최대고 어디 부분이 최소인지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안 되면 최대 최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위로 볼록이 포물선. 여기가 축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A가 이쪽에 있고요. B가 좀 더 멀리 있는 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축으로부터 누가 더 가깝죠? A가 더 가깝죠. 여러분, 위로 볼록인 경우는 축으로부터 가까워야지 큰 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축으로부터 멀어지면 y 값이 작아지겠죠. 왜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줄어들잖아, y 값이. y 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으로부터 멀어지면 더 y 값이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근데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축으로부터 멀어지면 y 값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멀어지면 점점 커지니까 x 값이 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y 값은 커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구나.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니까 이 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꼭지점 거쳤다가 내려와서 요 점까지 오는 거죠. 그럼 높낮이만 보세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꼭지점이 제일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낮아요? 요 점이 제일 낮죠. 얘는 어중이 떠중이지, 맞니? 그래서 축에서 최대값 나오고 B에서 최소값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니? 축을 X값으로 대입하면 Y값이 최대, X값으로 B를 대입하면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라인에 있는 건 전부 다 X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높낮이는 다 Y값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 따질 때는 늘 높낮이를 따지는 거예요. 높낮이. 위아래.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이해가 됐다면요.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
84페이지를 보세요. 자, 이걸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하고 끝내야 돼. 이해가 안 됐다고? 아니 되죠. 당연히 되죠. 안 됐다고 들었는데. 우리 나만 이해가 안 인준이가 되는데. 인준이가 자꾸 이해 안 된다 그랬더니 너만 이해 안 된다고. 큰일 났어요. 자, 할 수 있어. 이해. 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야, 5개 중에 잘 봐. 집중하셔서 보세요. 일부 타임보다 더 천천히 하는 거야. 잘 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k입니다. 자, 이거 딱 보자마자 2차 함수죠. 자, 무슨 볼록이죠? 위로. 위로. 아래로. 아 위로 올라. x제곱의 개수가 없으니까 위로 볼록이죠. 네.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렸어요. 자,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다? 축이 중요해요. 축. 자, 축이 왜 중요하냐? 이 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왼쪽은 y 값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y 값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도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올라가다가 내려온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또 축의 값을 알면 꼭지점의 x좌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축이라는 게. 자, 그럼 축의 값 구해보도록 합니다. 얼마죠? 3. 그렇죠? 3이 됐죠.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x값은 전체를 다 대입하는 게 아니야. 맞니? 다 대입하고 싶은데 조건을 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6까지가. 그럼 여러분 2라는 거는 3보다 작죠? 6이라는 건 3보다 크지? 2하고 6을 설정할 거예요. 자, 2하고 6 중에 누가 더 3에 더 가깝죠? 2. 2가 더 가깝죠. 그럼 가까운 거를 좀 더 가깝게 그리세요. 2를. 됐니? 그리고 6은 좀 머니까 멀리 그리세요. 이렇게 6. 됐어요?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y 값은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 점 찍고 어떻게 되죠? 내려가. 내려가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맞니? 네. 그럼 여기서 최대는 누가 되는 거예요? 3. 꼭지점. 4가 아니라 여기서 최대를 얻겠죠. x값 3에서 네. 그 다음 최소는 6. 그렇죠. x값 6에서 얻어내겠죠. 그렇죠? 여기는 다 x값이죠.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최소로 넣는다. 그럼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3을 대입해야죠. 네. 대입을 해야지. 얼마? 마이너스 9 더하기 18 플러스 k죠. 9 더하기 k가 됐지. 근데 얘가 얼마다 지금? 4다 이 말인 거잖아. 맞니? 문제 나왔잖아. 최대값 4다.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됐니? 네. 자, 최대 최소는 뭐 때문에 어렵냐? 이걸 못 그려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학생들은 다 이렇게 그리죠. 좌표 평면 해야지고 맞니? 여기다 해서 3 찍고 뭐 찍고 맞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복잡하니? 맞니? 이게 제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 머리 터집니다. 알겠죠? 절대 이런 풀이 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함수 문제는요. 그래프의 개형을 정말 꼼꼼히 그려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는 열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냥 느낌상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대신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놓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위로 볼록이야? 오케이. 축이 있었겠지. 축 정확하게 값 구했잖아. 그렇지? 맞니?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옆에다 놨잖아요. 2보다 크고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맞니? 정확한 위치도 놓은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없는 거야. 됐니? 그리고 여러분 y축도 이 y축이라는 건 실제로 쓰지도 않는 거예요. 자, 봐봐. x가 있어. x축이.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x보다 x 값에 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크지? 네. 이해 됐잖아. 근데 뭘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만 이해가 되냐 이거야. 0보다 크다가. 그죠? 또 이렇게 그려지면 이 부분은 뭐예요? 0보다 작다잖아. 이 부분은 0보다 크다. 그걸로 해석된 거야. 그러니까 y축이라는 건 원래 없어도 그만이다 이 말인 거야. 됐니? 왜? x축이라는 거 자체가 y가 0이잖아. 이 y가 0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계속 그냥 x축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학생들은 y가 0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프는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읽는 연습이라는 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지. 진정한 이해죠, 이해. 이해. 여러분, 공식은 외우는 거야. 공식은. 다만 그래프는 읽어야 돼. 읽어. 자, 그러면 밑으로 갑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겠니? 자, 갑니다. 선생님이 두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고 옆에 거를 또 풀어볼 거야. 알겠니? 네. 자, 갑니다. 총 세 문제를 풀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볼록이죠? 밑으로. 아래로. 아래로 볼록. 자, 아래로 볼록 그립니다. 첫 번째. 자, 그냥 배운 대로만 하는 거야. 자, 이거 자, 축 그려야 되겠죠? 축이 얼마죠? 0. 아? 0. 축이 0이라고요? x는 0. 2. 망했습니다. 1. 왜? 아니, 축의 방정식 뭐야? 아, 1.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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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a분의 b 1. 1. 1이죠? 1. 진짜 심각데스야. 심각데스. 아니 2라고 봤어요. 2x. 1 됐죠? 네.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럴 수 있. 잘못 볼 수 있지. 자, 알지? 자, 그럼 이제 구간을 봐야죠. 구간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왼쪽, 2는 오른쪽에 있죠. 네. 근데 누가 더 가까워요? 2. 2가 더 가까우니까 2를 좀 가까이 그리고, 그지?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잡아주면 되죠. 네. 그냥 시각상 맞니? 네. 느낌상 좀 멀리 잡아주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요 값을 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서 이 값을 갖겠죠. 그러면 누가 최대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얘가 최대가 되고 어디가? 1. 1에서 최소가 됐겠죠. 됐나요? 그럼 이 최대값 어떻게 구하죠? 대입. 그럼 누구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하니까 최대값 얼마다? 3. 자, 2를 대입하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됐니? 자, 그러면 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x. 뭐? 그 2가 왜 마이너스 1보다 가까워야 돼요? 어디? 아니 하나. 둘. 야, 2에 가까운 수가 2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걔는 두 칸 차이 나잖아. 이 차이 나잖아. 와, 그 동욱이다. 0, 이거 1, 승리가 눌렀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2를 기준으로 누가 더 가깝니? 2요. 동우가 2요. 괜찮아, 괜찮아. 마이너스 2더 가깝니? 아니요. 네,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중3이잖아. 자, 아직 중인데. 아직 중딩이야. 코 묻은 중딩. 자, 이거 무슨 볼록이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 그럴 수 있지. 자, 깨달음을 얻으면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 아,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음을 얻으세요. 누군가 뒤에서 망치로 여러분 뒤통수를 때려줘야 돼.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야. 삶이. 자, 이렇게 됐죠? 네. 자, 축의 방정식 x는 뭐가 되는 거죠? 3. 3이죠? 네. 마이너스 2a분의 b. 됐니? 네. 자, 그런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0부터 4. 그럼
그럼 0하고 4를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3이 있죠. 네. 그럼 0은 왼쪽에, 4는 오른쪽에 있겠죠. 네. 누가 더 가까워요? 4 4를 좀 더 가까이 쓰고 3 옆에다가 0은 좀 멀리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고 찍고 내려오겠죠. 누가 제일 커요? 3. 3에서 제일 크죠. 어디서 제일 작아요? 0. 0에서 제일 작습니다. 자, 0은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3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9, 2, 18 플러스 36 빼기 8. 18 빼기 8은 얼마죠? 12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할만하죠?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이 두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 49번을 풀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라이트 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재가 좀 안 맞아. 이상해. 왜요? 라이트 쌤이 좀 더 어렵거든 이거보다. 근데 못 풀어요, 이걸. 아니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 2개 정도만 하고 인수분해로 넘어갈 텐데요. 자, 다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2차함수 문제예요. 자, 그럼 중학교 3학년 때는 뭘 물어보지 않느냐? 이 최대값을 물어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건 방정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그냥 둘레의 길이만 물어봐요. 둘레 길이만. 보통 문제들이. 그래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 함수 문제 풀 때, 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데, 사각형 ABCD의 둘레를 물어봤다. 그럼 당연히 가로도 필요하고 세로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찾으려면 ABCD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뭘 구할 거 아니야. 좌표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이를 찾아? 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좌표거든요. 일단 뭐 성질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돼 있죠? 마이너스예요. 제곱의 개수가. 그래서 위로 블록했죠. 그 다음에 요 4가 의미하는 게 뭐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y절편이 되겠죠. 근데 땡큐하기도 이 y절편 값이 바로 뭐가 돼버리죠? 꼭지점이 돼버리죠. 왜? x제곱, 완전제곱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0을 대입하니까 y값이 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이 0,4가 나온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 좌표들은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이것도 풀이가 정해져 있어요. 자, 모든 함수에서 적용이 되는데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 중에서 몇 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잡아줍니다. 이건 고정이야. 그래서 원점에 가장 가까운 점 두 개가 있죠. B, C가. 맞니? 그럼 이 중에 누가 더 가깝죠? B가 더 가깝죠. 그렇지? 이 점 B의 좌표. X좌표 하나밖에 없죠. 얘를 뭐라고 잡아주자? A로 잡아주자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 A를 대입해주면 C라는 점을 통해서 Y값을 구할 수 있죠. A 대입해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대칭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쵸? 그죠? 대칭축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대응점을 수직이 등분시키겠죠. 그쵸? 따라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A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거리는 똑같이 A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좌표는 음수니까 요 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이 가진 의미는 뭐다? 자, 대응점을 이등분시켰다. 수직이 등분. 그래서 요 좌표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돼요? 2A.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둘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를 L이라고 놓고 첫 번째 L은 자, 가로 세로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 플러스 2A. 그럼
그럼 얼마?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4a죠. 이렇게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자, 축이 하나 생길 거고요. 이때는 x단위죠. 왜 x단위냐면 내가 대입하는 값들이 a예요. 맞니?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결과로 누가 나오는 거죠? l이 나오는 거예요. l. 그러니까 x 자리에 a가 들어가고 y 자리에 l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 l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a는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니까 1이 될 거고 이때 요점 x a 좌표가 1이다. 1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 선생님, a는 범위가 없나요? 원래는 범위가 있어요. 있는데 이 활용 문제만큼은 범위를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 활용 문제만은 그래. 원래는 범위를 잡아야 돼요. 왜? 여기 좌표 얼마죠? 여기 좌표가 2거든요.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잖아. 2야. 그러니까 a는 0하고 2 사이가 돼야 돼. 원칙으로 따져보면 a는 0하고 2 사이가 되는 게 맞지만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활용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자, x의 범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대입하는 값의 범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 이제 과정에서 공부하니까 그런 용어는 좀 제외를 할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뒤로 넘어가서 이걸 꼭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했는데 자,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20번. 자, 원래는 요 20번 문제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아마 처음 배웠을 땐 이걸 해봤을 거예요. 해봤을 건데 요 교재에서는 지금 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서 풀 거니까 보세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있고요. 자, y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 빼기 1 제곱 플러스 4괄호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설명을 듣고 쟤를 풀어보는 거야. 알겠니?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까지 해야지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완벽하게 하는 거야. 이걸 못하면요. 반 쪼가리밖에 못하는 거야.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함수들에서 적용되는 풀이법이거든. 자, 이 유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합성함수라고 적어두세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다.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다. 근데 합성함수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용어에 너무 뭐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만 잘 보도록 합시다. 포인트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요거 2차식이죠. 제곱하면 몇 차가 되죠? 4차. 4차. 여러분 4차식 최대 최소 해본 적 있니? 없죠. 우리 지금 2차식에 대한 최대 최소도 겨우 이제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4차식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2차식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럼 2차식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식을 항을 가만히 보니까 얘랑 똑같은 놈이 여기도 하나 있죠, 그렇죠? 맞지?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A가 아닌 T라고 치환합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A라는 문자를 잘 안 써요. 거의 치환은 T나 K나 이런 걸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T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T를 뭐라고 하는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Y는 뭐가 되죠?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냐? 최대 최소는 구하고 싶은데 누구의 최대 최소?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자 나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럼 y가 어디 있니?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x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죠? t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문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려줍니다. 그랬죠? 자, 아리도볼로. 그 다음에 축은 뭐가 되죠? x니 t죠. t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t가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최소값이겠니?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 구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구간이 없다면 얘가 최소값일 거야. 근데 아직 구간이 뭔지 모르잖아요. 문제에서 뭐 모든 실수야 이런 말 없잖아, 그렇지? 특히나 또 x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알아야 돼? t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죠. t. 얘가 t니까 t의 범위를 알아야지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더니 치환한식을 보세요. 여기 t가 있죠. 누구를 대입할 거야? x를 대입할 거야. x를 대입했더니 그때 나오는 게 t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죠? 아래로 볼록을 그립니다. 그려서 축을 놓으니까 이제 이 축이 누가 되죠? x가 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문자를 써야 돼요. x는 얼마? 마이너스. 됐니? 그럼 이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1은 맞니? 여기 있는 거고요. 1은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최소. 얘가 뭐가 돼요? 최대. 그러면 이 최소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최대는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다? 2더라. 근데 이 최소랑 최대가 문자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x니? 이 최대 최소가 문자 x 값인가요? 누구죠? 문자 누구에 관한 거예요? 지금 최대 최소가 t잖아, t. x에다가 뭐 이렇게 대입한 거잖아요.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입한 거잖아. 그랬더니 나오는 값이 t잖아요, 그렇죠? t의 최대 최소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x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였더니 t의 값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t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 이때 누구를 알 수 있죠? 이제 y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t에다가 뭐를 대입했더니 y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를 찾고자 하는 거야. x 값을 통해서 y 값, 아니 t 값을 찾고자 하는 거야. 왜? t의 범위만 알면은 이제 y는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죠? 여기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됐겠죠,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8, 4, 12 한 다음에 11.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1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풀이는 굉장히 깔끔하게 빨리 끝나죠, 그쵸? 단, 이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식을 t로 치환하는 이유는 그냥 풀게 되면 4차식입니다. 그럼 2차 함수가 안 되죠. 그래서 문자를 t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자, t로 바꾼 치환한 식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t를 대입해서 나온 식 하나 써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 축은 마이너스인데 이게 t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겠어. 근데 이 t의 범위를 알아야지 y의 범위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t의 범위를 어디서 구하지? 라고 봤더니 t가 여기 있네. 그래서 얘를 또 아리노블록으로 그려봤더니 축이 이번에는 x예요. 그럼 x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t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부터 1까지더라. 이렇게 대입하니까 t가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t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에서 2가 나온 거잖아. 마이너스에서 2. 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2까지 대입하니까 누가 이제 y 값이 나오는 거잖아. 요렇게. 그지? 마이너스 5에서 11.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를 한번 적어 보시고 쟤를 풀어 보도록 하세요. 20번. 저 화장실. 이거 풀어보세요. 이게 더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그냥 뒤에다가 뭐만 붙였어? 마이너스 1만 하나 붙이고 요것만 계수만 바꾼 거야. 마이너스를. 됐니? 이 유형은요. 식만 살짝 바꿔서 얼마든지 출제가 돼요. 고등학교 때도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에. 안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내는 게 아니야.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모르겠다.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이번 분기 딱 끝나고 좀 흩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흩어질 수 있으려나? 자, 점수를 봤을 때는 못 흩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지? 흩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이제 흩어져야 돼요. 아, 그래, 흩어져야지. 안 흩어지면 저 아빠 어젯밤- 진짜 죽어요. 나중반으로 보자. 자, 열심히 해. 흩어질 수 있어. 승민아 물을 떠가지고 아, 뭘? 버린 것도 버리고. 야, 뭘 이렇게 시키냐? 저런 놈으로 포스트. 이제, 뭘 시켜 친구한테? 이제 친구한테 나는 뭐 시켜본 적이 없다. 저요? 아, 나는 학교 다닐 때 누구한테 뭐 시켜본 적이 없어. 저도 없어요. 이런 건 했어. 야, 만화책 좀 빌려다 줘. 아, 이거 시키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기숙사 생활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숙사 생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고2, 고3 때 500명 중에 200명이 기숙사 생활 안 해. 300명만 기숙사 생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0명이 나 다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 야, 만화책 좀 빌려다 주면 안 되냐? 걔네 빌려다 줘. 그냥 못 나가니까. 그건 기숙사생들에 대한 배려야. 그 이제 기숙사 안 다니는 애들, 안 다니는 애들이. 그건 시키는 게 아니지. 자, 여기 봅니다. 이게 최대값이. 친구는 서로가 존중했을 때 친구야. 자, 가져. 존중해야지. 야, 나중에 무시했는데 내가 뽑고 잘 나가면 어떻게 할래? 야, 너네 지금 무시하지 마. 누가 성공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야. 그쵸.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소리한다. 아, 제가 설마 잘 되겠어. 오, 그런 맞아. 친구가 속마음으로 갖고 있던 그 친구들 중에 잘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나는 지금 연락을 못해 그 친구들한테. 근데 그냥 한 달이 건너서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막 대한항공 기장하고 있고. 막 나사 들어가. 나사는 없어. 내가 되게 나는 거짓말은 못해. 근데 진짜 대한항공 갈 수 기장이 한 2명 있어.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있고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야. 근데 삶을 아, 걔네들은 사람이랑 그쪽을 공부사. 목표로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한테도 어떻게 잘 풀렸더라고. 공대 가도 돼.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거의 꼴찌인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지금 연봉이 2억이야. 우와. 이요? 2억이야. 이요? 뭐 찐이야. 어? 무슨 네, 내가 사는 그냥 거. 세무사에서 사무장을 해. 15. 자격증 하나도 없어. 아 저거는 저번에 그 친구야.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또 공부 조금 못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걔도 잘 못해. 근데 지금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또 무슨 뭐 보험 뭐 계리사 같은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 사장이야, 사장. 그 이게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 친구가 좀 힘들 때 도와줘주고 그럼 다 기억합니다. 사람은 언제 기억한다? 내가 힘들 때 기억하는 거야. 내가 졸라 잘 나가고 기쁠 때는 기억 잘 못해. 근데 내가 힘들 때 이 친구가 사탕이라도 하나 사줬어. 내가 사탕 졸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 야 너 그거 하나 먹어 이렇게 그냥 사줬어. 그럼 그 친구 기억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남한테 베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안 베풀어도 돼. 근데 베풀면 그럼 언젠가는 돌아와. 100을 주면 100이 다 오진 않은데 내가 힘들 때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받으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야, 받을 내가 수 있고. 초등학교 때 너한테 내가 아이씨라고 하는 거 기억하지? 치면 나중에 치워고 갚아라. 아니야, 이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좀 친한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치워. 한 30살까지 까먹어가지고. 30살? 30살까지는 진짜 부자였어. 쌤이요? 아니 선생님도 부자였는데 그 친구 집은 더 부자였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는 집이 망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팍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진짜 집도 없이 망해버렸어. 근데 웃긴 거는 선생님 집이 더 빨리 먼저 망했어. 네? 먼저 망해가지고 내가 좀 힘들었지만 나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그래도 학교를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나와서 어떻게든 먹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뭐 과외도 하고 뭣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학벌이 또 엄청 안 좋아. 전문대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제빵사 자격증 따지고 서울 올라가고 막 제빵 일도 하고 막 자격증도 막 이것저것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돈이 안 되는 그런 쓰잘데없는 자격증 막 딴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도 월급이 너무 적지, 몸만 힘들고. 근데 그 친구가 올라왔을 때 내가 뭐 가끔 친구들끼리 모이면 술도 한잔 사고 내가 이제 조금 풀릴 때 이제 힘들었다가 조금 풀리기 시작해서 뭐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좀 밥도 사고 뭐 뭣도 사고 용돈 내가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막 좀 사줬어. 그리고 이제 항상 위로의 말을 해줬지. 야,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항상 했는데 진짜 그 친구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조그맣게 가게 됐는데 잘 풀린 거야. 돈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빨리빨리 본 거지.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잖아. 그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뭐 안 해줘도 되는데 나한테 안 해줘도 되는 건데 가끔 이제 자기가 돈을 쓰면서 막 뭘 해줘.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게 이심점심이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를 생각해서 나도 이렇게 배려를 한 건데 그 친구도 내가 힘든 건 아닌데 지금. 근데 그냥 그런 약간의 고마움이 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보여. 그래서 나는 그걸 참 고맙게 생각해.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현금 10만 원을 보냈어. 그냥 네가 생각나서 그냥 돈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냥 보냈어. 했더니 다음날 보니까 그 친구 생일이야. 그때 그 친구가 다음날 카톡을 보더니 우와. 야 뭐 돈 왜 보냈냐? 뭐 생일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생일이었냐? 그러면서 몰랐다고 내가 몰랐는데 어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또 써라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더라고. 다음에 또 뭔 일 있었는데 나한테 또 그렇게 또 해줘. 근데 그걸 돈을 받았다고 해준 건 아니야. 뭐 내가 뭔가 일이 있어서 뭐 또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좀 숙소를 좀 잡아준다든가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여러분 서로 이렇게 돕고 돕는 그런 친구 관계가 되면 좋아.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공부도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듣고 나면 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돼. 공부가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알아?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고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성실함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봐봐. 대부분 여러분 학교 다니면 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잘한다는 애들 봐봐. 숙제 절대 안 밀릴 거야. 걔네들 거의 안 밀려. 그리고 자기 할 걸 다 하고 뭐든지 막 성실하게 뭔가를 해.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고 공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라는 거야. 근데 꼭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야.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 공부도 공부지만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적당히 하고 있다면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이 또 있을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악기를 좀 다룰 수 있는다던가 뭐 그럼 또 그쪽에 또 취미를 갖고 하면 돼. 왜? 너네 경기대 알지? 경기대에서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어. 여자 가수가 럼블핏이라고 하네. 모르냐? 럼블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어. 얼굴은 못생겼어. 근데 그 여자가 독보적으로 엄청 유명한 여자 가수가 된 거야. 싱어송라이터거든. 근데 그 여자도 그냥 경기대에 그냥 공부해서 경기대를 간 아이야. 여자인데
음악 동아리에서 이제 뭐냐 싱어로 노래를 부른 거야. 가수로. 동아리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근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 잘 불러서 가수가 된 거야.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 거를 내 친구가 거의 같은 동아리였거든. 선생님은 경기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내 친구가 경기대를 다니고 있었어. 그러더니 야 우리 동아리 노래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 누군데? 그래서 뭐 사진을 보여줘. 근데 얘가 나 좋아한다?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얘를 싫어하는 거야. 얼굴이 못생겨서. 그래갖고 한참 고민하다 얘랑 사귈까 말까 하다 나 안 사귀고 다른 애를 사귀었대. 이쁜 애. 근데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이쁜 여자랑 사귀었잖아? 사귀고 헤어졌어. 헤어지고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TV에 누가 나와? 그 여자애가 나온 거야. 완전 성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학교로 갔더니 그 여자애가 이제 성공해서 한 번씩 학교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모임을 이제 가져와서 딱 있는데 이젠 좀 창피하대 자기가. 이런 경우도 있어. 언제 성공할지 모른다. 유명한 가수예요? 유명해. 그 러블피쉬는 진짜 유명해.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러지 진짜 10년 전만 해도 엄청 유명한 거야. 한 10년 동안 유명했어. 걔가 부른 노래들은 다 뭐 차트 10위 안에 다 들었어. 무슨 노래 있어요? 알맞혀요 알아. 아무튼 러블피쉬 쳐봐. 유튜브에 나중에 집에 가서 쳐봐.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2x제곱이 있고 x제곱 더하기 2x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뭐로 놓는다? t로 놓는다. 자, 그럼 첫 번째 t는 x제곱 더하기 2x제곱. 그렇죠? 여기까지 해봤나요? 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풀어봤을 때 선생님과 뭐가 다른지를 확인해 봐야겠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째 길이다. 나랑 똑같이 풀지 않았다면 풀이법을 당장 바꾸세요. 알겠죠? 오케이? 고집 부리면서 본인 풀이로 하지 마세요. 그 풀이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러겠죠. 선생님 이렇게 해도 잘 풀리는데? 아니야. 나중에 그게 여러분 도구로 다 돌아와. 결국엔 다시 이렇게 풀게 될 거야. 알겠니? 나중에 뭔가 깨달음을 가져. 자, 그랬더니 얘는 누구를 대입한 거죠? t를 대입했더니 누가 나오는 거다? y가 나오는 거다. 우리는 이 y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더라. 자 그때 축이 나오는 거죠. t 값이 축이 되는 거죠. t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t가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라니까 2가 되죠. 그런다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오느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왜? x값이 마이너스에서 1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입하면 t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다고 무슨 마이너스 1만 대입하고 1만 대입하면 나오는 t를 이용한다. 그런 건 안 되고. 자,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봐야 되겠죠. 자, 무슨 볼록이더라? 아래로 볼록이더라. 자, 축 나오죠. x가 축이었겠죠. x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자, 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더라.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최소값은 얘가 됐겠죠. 최소, 여기는 최대.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3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t값이잖아. t값. 맞니? t값. x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니까 t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더라. 그럼 얘를 통해서 t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에서 3이 나온 거잖아. t가 마이너스 1에 3. 그럼 이제 이 t값의 범위를 어디다 적용해?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t니까 t. 자, 3이 좀 더 가깝죠. 2에. 마이너스는 좀 더 멀죠. 멀리 적어도 되겠지. 됐니? 그러면 명확하게 이제 얘가 낮은 거고 올라가서 제일 높고 내려와서 어중이 떠중이. 맞니? 그럼 얘가 이제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최대치수는 y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하니까 8 빼기 4 하면 3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t의 범위에 의해서 y가 나와버린 거죠. 마이너스 6에서 3. 그리하여 최대값은 3이 된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세 문제 해본 거야. 됐니? 요거는 해본 거 이제 기억나죠? 그쵸? 이제 이거는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결국에 2차 함수 최대치수는 잘 못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것만 하면 반쪽짜리야. 반쪽짜리. 어디 가서 최대치수는 구할 수는 있는 정도야. 근데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못 푼다는 거죠. 결국엔 이걸 물어보거든. 다음 과정들.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시환. 시환에서 푸는 2차 함수 최대치수는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저게 여러분 내신 등급 결정하는 문제야. 저걸 이해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봅니다. 91페이지. 자, 시간은 한 10분 남았는데요. 요거 설명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우리 두 번째 배운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3차 방정식도 있고 4차 방정식도 있죠. 그쵸? 자,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이건 전부 다 뭐다? 5차 방정식이 된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자, 5차 방정식은 문자가 몇 개죠? 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한 문자로 구성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뭘로 문제가 풀리느냐? 조립제법으로 문제가 풀리겠죠. 조립제법으로 뭐를 할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A, B, C, D는 0이다. 이런 꼴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맞니? 그래서 너도 0, 너도 0, 너도 0, 너도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무조건 조립제법만 쓰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조립제법이 아니라 뭐 공식 적용도 있을 것이고, 맞니? 뭐 내림차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 조립제법 하나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맨날 한 문자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은 자 뭡니까? A, B, C 곱이 0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A가 0, B도 0, C도 0. 다 아는 내용이죠. A, B, C, D 곱이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A 0, B 0, C 0, D 0. 다 아는 거지, 그치? 뭐 한 후에? 인수분해한 후에. 됐니? 그 다음 세 번째. 자, 뭡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공식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매번 강조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 하셔라. 됐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뭐도 있죠? 치환을 이용한 풀이도 있죠, 그쵸? 다 했던 겁니다. 자, 치환을 이용한 풀이 뭐 다 알고 있는 거. 식이 복잡하니까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죠, 그쵸? 인수분해 때 공부했던 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뭐를 다시 정비해야 돼요? 인수분해에서 좀 부족했던 거를 여기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 보완을 못하면 이 단원도 나가리, 인수분해도 다시 나가리야. 알겠지? 근데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지효야 인수분해가 다시 어느 정도 채워져. 좀 부족했던 것도 채워져.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풀다가 안 되면 인수분해 다시 보세요. 자, 특수한 형태죠. 특수하다라는 건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거 우리 4차식이죠. 4차식이지만 항이 몇 개죠? 3개. 3개니까 원래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적당한 항을 더하고 빼서 뭘로 만든다?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무슨 인수분해라고 그랬죠? 보기차식 인수분해라고 그랬었지. 그치?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별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는 안 해봤던 겁니다. 얘만 인수분해에서 안 해봤던 거야. 자,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쵸? 항이 5개일 때 얘를 뭐라 그러냐? 대칭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대칭 방정식 또는 뭐 좀 더 고급 단어로 상반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자, 상반돼 있다. 서로 반대가 돼 있다. 그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는 대칭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칭이라는 건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가 누구죠? 얘가 되겠죠. CX제곱. 얘를 기준으로 대칭됐죠. 대칭됐죠. 뭐가 대칭됐죠? 계수가 대칭됐지. B, B, A, A. 맞니? 좌우가 서로 반대가 됐죠. B, B, A, A. 맞니? 그래서 이거를 대칭 방정식이다 혹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뭘 외우느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x제곱에다가 이렇게 x 표시해버리고요. 가운데 항이라고 우리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근데 그 가운데 항이 대부분 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이 3개짜리도 있었잖아. 중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오잖아. 중학교 시험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뭘로 나누죠? x로 나누잖아요. 가운데 항으로. 맞니? 그치?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누니까 x 빼기 1 더하기 x분의 1은 0이다. 맞나요? 이거 많이 봤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1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3개짜리니까 가운데, 5개짜리니까 가운데 3번째 걸로 나눈다. 됐니? 다 동일한 거야. 흐름은 동일합니다. 흐름. 곧 종이 치는 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숙제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2차 함수까지가 숙제였기 때문에 오늘 숙제는 90페이지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두 번 짜는 거니까 단원마무리 풀어야죠. 자, 여기 보죠. 3차 방정식이지. 근데 문자가 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얘는 무조건하고 뭘로 계산 가능하다? 조립제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조립제법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식을 0으로 만들려면 x에다 뭘 대입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방법은 딱히 없고 이제 원래는 있긴 있지. 공식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최고차의 계수분의 뭐 상수항의 약수 이게 있긴 한데 그걸 굳이 쓸 필요 없고 1부터 대입하라고 그랬죠. 됩니까? 답이 아니에요. 1부터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됩니까? 네.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돼요. 따라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6, 0 됐니? 자, 첫 번째 우리 조립제법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이 식이 누구로 나누어진 거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누구로 나누어진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누어졌겠죠. 그리고 몫이 누가 들어가는 거야? 얘네가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해봤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됐니? 네. 그럼 이제 이게 항이 3개죠. 그렇죠? 네. 또 인수분해야 되겠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6은 0이다. 따라서 x는 얼마죠? 마이너스라고 6. 두 개만 나오죠? 네. 큰 게 6이 된다라는 거. 네. 됐니? 자, 나머지 밑에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좀 그래서 93페이지까지 숙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3. 네? 왜요? 93. 조립제법만 하세요.
조립제법만 하세요. 93. 조립제법. 조립제법 쉽잖아. 조립제법에서 이거 하라고. 알겠지? 조립제법만 하세요. 알겠죠? 왜 다음 시간에 정리? 야 시험지 앞으로 넘겨. 시험지.